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그 다음 순간 그에게는 별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약한 자의 슬픔, 천하에 둘도 없는 명언이로다. 자기의 서름은 약한 자의 슬픔에 다름없었다. 약한 자기는 세계에게 지고 사회에게 지고 삶에게 져서 열패자의 지위에 이르지 않았느냐. 안녕하세요. 소들려입니다.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 세 번째 이야기 이어갑니다. 10. 이튿날 아침, 엘리자베트는 눈을 번쩍 뜨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주머니는 방 안에 없었다. 부엌에서 덜컹거리는 거로 거기 있나 보다 그는 생각하였다. 전에는 그리 주의하여 보지 않았던 그 방 안의 경치에서 병인의 날카로운 눈으로 그는 새로운 맛있는 것을 여러 가지 보았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담벽 사면에 붙인 당지들이다. 일본 포속들에서 꺼내어 붙인 듯한 그 당지들을 엘리자베트는 흥미의 눈으로 하나씩 하나씩 건너보았다. 그 다음에 보인 것은 천장 석가래 틈에 친 거미줄들이다. 엘리자베트는 그 가운데 하나를 자세히 보았다. 그가 보고 있는 동안에 왱하니 날아오던 파리가 한 마리 그 줄에 걸렸다. 거미줄은 잠깐 흔들리다가 멎고 어디 있댔는지 보이지 않던 거미가 한 마리 빨리 나와서 파리를 발로 움킨다. 파리는 깃을 벌리고 도망하려 애를 쓰기 시작하였다. 거미줄은 대단히 떨렸다. 그렇지만 조금 뒤에 파리는 죽었는지 거미줄의 흔들림은 멎고 거미 혼자서 발발 파리를 두고 돌아다닌다. 엘리자베트는 바르륵 떨면서 머리를 돌이켰다. 저 파리의 경우와 내 경우가 어디가 다를까? 어디가? 엘리자베트가 움직할 때 파리가 한 마리 왱 나타났다. 그 파리가 날기를 기다리고 있었던지 다른 파리들도 일제히 웅 날았다가 도로 각각 제자리에 앉는다. 엘리자베트는 눈을 감았다. 상쾌한 졸음이 짜르륵 엘리자베트의 온몸에 돌았다. 엘리자베트는 승천하는 것 같은 쾌미를 누리고 있었다. 이때 오촌모가 셋문을 벌컥 열며 들어왔다. 엘리자베트는 눈을 번쩍 떴다. 오촌모는 들어와서 물에 젖은 손을 수건에 씻은 뒤에 엘리자베트의 머리 곁에 와 앉았다. 좀 나은 것 같으냐? 무엇 낫지 않아요. 어디가 아파? 어젯밤 새도록 헛소리를 하더니. 헛소리까지 했어요? 엘리자베트는 낯에 적적한 웃음을 띠고 묻는 대답을 하였다. 그런데 어디가 아픈지는 일정하게 아픈 데가 없어요. 손목 발목이 저릿저릿하는 것이 온몸이 다 쑤아요. 꼭 천몸할 때. 왜 그런고 원. 왜 그런지요. 잠깐의 침묵이 생겼다. 아! 좀 후에 엘리자베트는 작은 소리로 날카로운 부르짖음을 내었다. 낯에는 무한 괴로움이 나타났다. 왜 그러냐? 오촌모는 놀라서 물었다. 봤다가는 안 되어요? 엘리자베트는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보지 않을 것이니 왜 그러냐? 묻지도 말고요. 묻지도 않을 것이니 왜 그래? 그럼 안 묻는 거인가요? 그럼 그만두자. 그런데 미음 안 먹겠냐?
좀 이따 먹죠. 엘리자베트는 괴로운 낯을 하고 팔과 다리를 꼬면서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가 참다 못하여 억지로 말했다. 아주머니, 요강 좀 집어주세요. 오촌모는 근심스러운 낯으로 물끄러미 엘리자베트를 들여다보다가 말없이 요강을 집어주었다. 엘리자베트는 요강을 타고 앉았다. 나올 듯 하면서도 나오지 않는 오줌은 그에게 큰 아픔을 주었다. 한 10분 동안이나 낯을 모안 찡그리고 있다가 내어놓을 때는 그 요강은 피오줌으로 가득 찼다. 피가 났구나. 오촌모는 놀란 소리로 물었다. 떨어지려는 것이로구나. 말은 끊어졌다. 엘리자베트의 마음은 무한 설렁거렸다. 그 가운데는 아픔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깨를 어떻게 먹으면 올라붙기는 한다더라만. 잠깐 후에 아주머니가 말을 시작했다. 그건 올라부터 무엇해요? 엘리자베트는 낯을 찡그리고 대답하였다. 그래도 낙태로 죽는 사람도 있느니라. 엘리자베트는 대답을 하려다가 말이 하기 싫은 고로 그만두었다. 말은 또 끊어졌다. 엘리자베트는 죽어도 좋아요 라고 대답하려 하였다. 죽으면 뭐라나? 그는 병적으로 날카롭게 된 머리로 생각하여 보았다. 내게 이제 무엇이 있을까? 행복이 있을까? 없다. 즐거움은? 그것도 없다. 반가움은? 물론 없지. 그럼 무엇이 있을까? 먹고 깨고 자는 것뿐. 그 뒤에는 죽음. 그 밖에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 그것뿐으로도 살 가치가 있을까? 살 가치가 있을까? 어떨까? 없다. 그러면 나 같은 것은 죽는 편이 나을까? 물론, 그럼 자살? 그는 사지를 부들부들 떨었다. 모르겠다. 사라지는 대로 살아보자. 죽는 것도 무섭지 않고 사는 것도 싫지도 않고. 이때 오촌모가 말을 시작했다. 내가 가서 물어보고 올라. 그만두세요. 그는 우덕덕 놀라면서 무의식히 날카롭게 말하였다. 그래도 내 잠깐 다녀오지. 아주머니는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다. 아주머니가 나간 뒤에 그는 또 생각하여 보았다. 내 근 20년 생애는 어떠하였는가? 앞일은 그만두고 지난 일로 근 20년 동안이나 살면서 남에게, 사회에게 이익한 일을 하나라도 하였는가? 벗들에게 교과를 가르친 일, 이것뿐. 이것을 가히 사회에 이익한 일이라 부를 수가 있을까? 그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다. 하나 있다. 표본. 그는 괴로운 웃음을 씩 웃었다. 이후 사람을 경계할 만한 내 사적. 곧 표본. 표본 생활 20년. 그러니 이것도 내가 표본이 되려서 되었나? 되기 싫어서도 되겠지. 헛되로 돌아간 20년, 쓸데없는 20년. 나를 모르고 산 20년. 남에게 깔리어 산 20년. 그동안에 번 것은 표본. 그동안에 한 일은 표본. 그는 피곤하여진 고로 눈을 감았다. 더움과 추움이 그를 쏘았다. 그는 추워서 사지를 보들보들 떨면서도 이마와 모든 틈에는 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아래는 수만근 되는 추를 단 것 같이 대단히 무거웠다. 괴로움과 한참 싸우다가 오천모의 돌아옴이 너무 더딘 고로 그는 그만 잠이 들었다. 자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림자가 그의 앞에서 움직였다. 네모난 사람이 어떤 모를 물건을 가지고 온다. 그 뒤에는 개가 따라온다. 방성 뒷산에서 뇌보다도 큰 어떤 검은 물건이 수없이 많이 흐늘흐늘 날아오다가 엘리자베트가 있는 방 앞에 와서는 주먹만 하게 되면서 그의 품속으로 뛰어들어온다.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온 다음에는 도로 하나씩 하나씩 흐느흐느 날아나가서 차차 커지며 뇌만하게 되어 도로 산 가운데서 쓰러져 없어진다. 다 나갔다가는 도로 들어오고 다 들어왔다가는 도로 나가고 자꾸자꾸 순환되었다. 엘리자베트는 앓는 소리를 연발로 내며 그 그림자들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무서운 그림자를 한참 보고 있을 때 예, 미음 먹어라 하는 오촌모의 소리가 나는 고로 눈을 번쩍 떴다. 그는 미음 그릇을 들고 들어오는 아주머니를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저런 큰 그릇을 웬 어찌 들고 다니노? 키도 대자밖에는 못 되는 노파가. 오촌모가 미음 그릇을 놓은 다음에 엘리자베트는 그것을 먹으려고 엎디었다. 아픔이 온몸에 쭉 돌았다. 숟갈이 커서 어찌 먹어요? 그는 노숟갈을 보고 오촌모에게 물었다. 어제도 먹던 것이 커? 엘리자베트는 안심하고 숟갈을 들었다. 그것은 뜻밖의 크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았다. 그는 곁에 놓인 흰 가루를 미음에 치고 먹기 시작하였다. 아, 짜다. 그는 한술 먹은 뒤에 소리를 내었다. 짜기는 왜 짜? 사탕가루를 많이 치고. 병으로 날카롭게 된 그의 신경은 그의 자유로 되었다. 마치 최면술의 피술자가 시술자의 명령을 절대로 복종하여 단 것도 시술자가 쓰다 할 때에는 쓰다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의 신경도 절대로 그의 명령을 좇았다. 흰 가루를 소금이라 생각할 때에는 짜게 보였으나 사탕가루라 생각할 때에는 꿀송이보다도 더 달았다. 그렇지만 그의 신경도 한 가지는 복종치를 않았다. 아픔이 좀 나았으면 하는데도 조금도 순종치를 않았다. 미음을 먹는 동안에 오촌모가 투덜거렸다. 20집이나 되는 동리 가운데서 그것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원. 무엇이요? 엘리자베트는 미음을 삼키고 물었다. 그 올라붙는 방문말이로다. 원 깨를 어쩐대든지. 엘리자베트는 성이 나서 대답을 안 하였다. 미음을 다 마신 다음에 돌아 누우려다가 그는 익 소리를 내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다. 어디가 아픈지 똑똑히 모를 아픔이 온몸을 쿡 쏘았다. 정신까지 어지러웠다. 어찌 더하냐? 물이 쏟아져요. 엘리자베트는 똑똑한 말로 대답하였다. 어째? 바람이 부는지요? 예, 정신 차리라. 엘리자베트는 후덕덕 정신을 차리면서 내가 원 정신이 없어졌는가? 하고 간신히 천장을 향하고 누웠다. 천장에는 소가 2마리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엘리자베트는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였다. 2마리의 소는 싸움을 시작했다. 떨어지면 생각할 때에 한 마리는 그의 배 위에 떨어졌다. 일순간 뜨끔한 아픔 뒤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악 소리를 내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다.
소는 역시 두 마리지만 이번은 춤을 추고 있다. 표본 생활 20년. 그는 중얼거리고 담벽을 향하여 돌아놓았다. 거기서는 남작과 이환과 돼지와 파리가 장거리 경주를 하고 있었다. 재미있다. 누구가 이길 터인고? 그는 생각하였다. 조금 있다가 그는 생각난 듯이 수군거렸다. 표본 생활 20년. 10일. 그가 눈을 아무데로 향하든지 어떤 그림자는 거기 벌려 있었다. 그가 자든지 깨든지 어떤 그림자는 거기서 움직였다. 이렇게 엘리자베트는 사흘을 지냈다. 그러는 동안 다음이 없는 철학이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이도 아무 뜻이 없는 헛말같이도 생각되는 말구가 흔히 무의식히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표본 생활 20년. 그는 이 말을 여러 번 거푸하였다. 이렇게 사흘째 되는 저녁, 복거리 낮보다도 더 훈훈 타는 저녁. 등과 사지 맨 끝에서 시작하여 짜르륵 온몸에 도는 추위의 쾌미를 역증으로 받으면서 잠과 깸의 가운데서 돌던 엘리자베트는 오천모의 소리에 놀라 흠칠하면서 깨었다. 왜 그리 앓는 소리를 하냐. 탈인지 무엇인지 낫지도 않고. 엘리자베트는 눈을 감은 채로 아주머니의 소리나는 편으로 돌아 누우면서 신음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아프리라 생각하는 데서 나온 아픔 밖에는 아픔이 없었다. 왜 그래? 참, 앓는 너보다도 보는 내가 더 속상하다. 아유. 오촌모도 한숨을 쉰다. 아이, 덥다. 오촌모는 빨리 부채를 집어서 엘리자베트를 붙이면서 말했다. 내 붙여줄 것이니 일어나서 이 오미잔물을 마세봐라. 오미자라는 소리를 들은 그는 귀가 버석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오미자를 좋아하던 그는 이불 속에서 꼼질꼼질 먹을 준비를 시작하였다. 오늘은 그의 머리는 똑똑하여졌다. 그림자가 안 보였고 아픔도 덜어졌다. 오촌모는 자기도 한 숟갈 떠먹어 본 뒤에 권한다. 아이고 달다. 자, 먹어봐라. 엘리자베트는 눈을 뜨고 엎드어서 오미잔물을 마셨다. 새큼하고 단 가운데도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냄새를 가진 오미잔물은 병인인 엘리자베트에게 위에 없는 힘을 주었다. 그는 단숨에 한 사발이나 되는 물을 다 마셔버렸고 도로 누웠다. 맛있지? 네. 그런데 어떠냐? 아프기는. 엘리자베트는 다만 씩 웃었다. 다 큰 것이 드러누워서 다 늙은 아주머니를 속상케 함에 대한 미안과 크다 만 것이 윽윽 앓는 부끄러움이 합하여 낳은 웃음을 그는 다만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웃은 것이다. 오늘은 정신 좀 들었냐? 며칠 동안 별한 소리를, 어더런 소리를 하던지, 무얼, 표본 생활 20년이라던지. 표본 생활 20년. 엘리자베트는 생각난 듯이 무의식히 소리를 내었다. 그 소리. 오촌모도 생각난 듯이 짓거렸다. 아이, 덥다. 엘리자베트는 이불을 차던지고 고함을 쳤다. 붙여주지. 어느덧 부채질을 멈추었던 오촌모는 다시 붙이기 시작했다. 속에서 나오는 태우는 듯한 더움과 밖에서 찌르는 무르녹이는 듯한 더위와 산을적한 부채바람이 합하여 엘리자베트의 몸에 쪼르륵 소름이 돋게 하였다.
소름 돋을 때와 부채의 시원한 바람의 쾌미는 그에게 졸음이 오게 하였다. 그는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맛으로 잠과 깨매 가운데서 떠돌고 있었다. 몇 시간이나 지났는지 몰랐다. 물은 오기기만 하던 날은 소낙비로 부어내린다. 그리 덥던 날도 비가 오면서는 서늘하여졌다. 방 안은 습기로 찼다. 대돌에 내려져서 튀어나는 물방울들은 안개비와 같이 되면서 방 안으로 몰려 들어온다. 그는 눈을 번쩍 떴다. 어느덧 역한 냄새나는 모기장이 그를 덮었고 그의 곁에는 오천모가 번뜩 누워서 답답한 코를 구르고 있었다. 위에는 불티를 잔뜩 안치고 그 아래서 숨찬 듯이 할락할락하는 석유 램프는 모기장 밖에서 반딧불같이 반짝거리며 할딱거리고 있었다. 가는 목숨으로라도 사라지는 것 살아라. 그 램프는 소곤거리는 것 같다. 엘리자베트는 일어나서 요강을 모기장 밖에서 들여왔다. 한참 타고 앉았다가 악! 소리를 내고 그는 엎드러졌다. 가슴은 뛰놀고 숨도 씩씩하여졌다. 마음은 무한 설렁거렸다. 맥도 푹 났다. 한참 엎드려 있다가 그는 생각난 듯이 벌떡 일어나서 요강을 내어놓고 베갯불과 같이 빨리 그 속에 손을 넣어서 주먹만한 핏덩이를 하나 꺼내었다. 내 꽃. 그의 머리에 번갯불과 같이 이 생각이 지나갔다. 그의 머리에는 모순된 두 가지 생각이 일어났다. 참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 핏덩어리에게 일어났다. 이것 때문에 그는 그 핏덩이에 대하여 무한한 미움이 일어났다. 이것도 저 안 입고 온 남작의 것. 난 이것 때문에. 이 두 가지 생각의 반사작용으로 그는 핏덩이를 힘껏 단단히 쥐었다. 거기는 미움이 있고 사랑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쥔 채로 드러누웠다. 맥이 나서 앉아있을 힘이 없었다. 드러누운 그에게는 얼토당토하는 딴 생각이 두어 가지 머리에 났다. 이것도 잠깐으로 끝나고 잠이 들었다. 2, 3분의 잠이 그를 스치고 지나간 뒤에 그는 눈을 번쩍 뜨면서 무의식히 중얼거렸다. 표본 생활 20년. 그 다음 순간 그에게는 별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약한 자의 슬픔. 천하에 둘도 없는 명언이루다. 그는 생각하였다. 그는 이 문제를 두고 논문 비슷이 소설 비슷이 하나 지어보고 싶은 생각이 났다. 그는 생각하여 보았다. 자기의 서름은 약한 자의 슬픔에 다름없었다. 약한 자기는 세계에게 지고 사회에게 지고 삶에게 져서 열패자의 지위에 이르지 않았느냐. 약한 자기는 이완에게 사랑을 고백치 못하고 S와 해숙에게서 참말을 듣지 못하고 남작에게 저항치를 못하고 재판석에서 좀 더 굳세게 변론치를 못하여 지금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이것은 밖이 약한 것이다. 좀 더 깊이 안으로. 그는 생각하였다. 자기의 아직까지 한 일 가운데서 하나라도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어디 있느냐. 반동 안 입고 한 일이 어디 있느냐. 남작집에서 나온 것도 필경은 부인이 좀 더 있으라는 반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병원 안에 들어간 것도 필경은 집으로 돌아올 전차가 안보임에 있지 않으냐. 병원으로 향한 것도 그렇다. 재판을 시작한 것은 오촌모가 말리는 반동을 받았다. 모든 일이 다 그렇다. 20세기 사람이 다 그렇다.
그는 힘있게 중얼거렸다. 어떻든, 응? 그렇다. 문제는 20세기 사람이라고 치고 첫 줄을 약한 자의 슬픔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줄을 현대 사람의 다의 약함으로 끝내자. 그는 자기 짓던 글을 생각하고 중얼거렸다. 표본 생활 20년이란 구는 꼭 넣어야겠다. 그는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를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이리 짓고 저리 지어서 이만하면 완전하다 생각할 때 그는 마지막 구를 소리를 내어서 읽었다. 현대 사람 타의 약함. 그런 다음에는 그의 머리에 한 공허가 생겼다. 그 공허가 가슴으로 퍼질 때에 그는 맥이 나고 발끝과 손끝에서 그 공허가 일어날 때 그는 눈을 감았다. 눈이 무한 무거워졌다. 그 공허가 온몸에 퍼질 때 그는 후 숨을 내어 쉬면서 잠이 들었다. (12) 저런. 이튿날 아침 엘리자베트에게 어젯밤 변동을 듣고 눈이 둥그레져서 그 핏덩이를 들여다보며 오촌모는 짓거렸다. 엘리자베트는 탁 그 핏덩이를 빼앗아서 이불 아래 감춘 뒤에 낯을 붉히며 이유 없이 씩 웃었다. 어떻든 네 속은 시원하겠다. 밤낮 떨어지면 하더니. 오촌모는 비웃는 듯이 입살을 주었다. 아까번에 웃은 엘리자베트는 이번에도 웃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는 억지로 입과 눈으로만 일순간의 웃음을 웃은 뒤에 곧 낯을 도로 쪽 폈다. 그리고 미안스러운 듯이 오촌모의 낯을 들여다보았다. 오촌모의 낯에는 가련하다는 표정이 똑똑히 보였다. 역시 가련한 것이로구나. 그는 속으로 고함을 쳤다. 그것도 내 것이 아니냐. 어머니가 자식에게 가지는 육친의 정다움이 엘리자베트의 마음에 일어났다. 그는 몰래 손을 더듬어서 겁적겁적하고 흐늘거리는 그 핏덩이를 만져보았다. 어디가 엉덩이고 어디가 머리편인고 하고 그는 손가락으로 핏덩이를 두드리고 쓸어주고 있었다. 차디찬 핏덩이에서도 엘리자베트는 다스한 맛이 올라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이란 이런 것이로다. 그는 생각하였다. 물끄러미 한참 그를 들여다보던 오촌모는 도로 전과 같은 사랑에 낯이 되며 생각난 듯이 말했다. 잊었댔다. 오늘은 장날이 되어서 서울 잠깐 들어갔다 와야겠다. 무엇 먹고 싶은 것은 없냐? 있으면 말해라. 사다 줄기니. 없어요. 엘리자베트는 팔딱 정신을 차리며 무의식히 중얼거렸다. 서울 소리를 듣고 그는 갑자기 가슴이 뛰놀기 시작하였다. 저런 노파가 다 서울을 다니는데 내가 어찌... 그는 오촌모를 쳐다보면서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촌모를 찾았다. 아주머니, 왜? 서울 들어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엘리자베트는 비쭉하여졌다. 오촌모의 응이란 대답부는 그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응, 들어가겠다든지, 응, 다녀올란다든지 좀 더 친절히 똑똑히 대답 안 한 오촌모가 그에게는 밉게까지 보였다. 그렇지만 그의 정조는 그의 비쭉한 것을 뚫고 위에 올라오기에 넉넉하였다. 그는 좀 더 힘있게 떨리는 소리로
오촌모를 찾았다. 아주머니, 왜? 오촌모는 또 그렇게 대답하였다. 나도 함께 가요. 어딜? 서울. 딴소리 한다. 넌 편안히 누워 있어야 한다. 오촌모의 낯에는 무한한 동정이 나타났다. 그래도 가고 싶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네, 다 구경해다 줄 거니 잘 누워 있거라. 너 다 나은 다음에 한번 들어가 실컷 돌아다니자. 그래도 지금은 못 간다. 길 다 말랐어요? 그는 뚱딴지 소리를 물었다. 응, 소낙비니깐 땅 위로만 흘렀지. 속은 안 뱉더라. 뒤뜰 호박도 익었지요, 인제. 며칠 동안 나가보지도 못해서. 그의 목소리는 잠옷 떨렸다. 아까 가보니깐 아직 잘 안 익었더라. 잠깐 말은 끊어졌다. 조금 뒤에 엘리자베트는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아, 서울 가보고. 걱정 마라. 이제 곧 가게 되지. 아주머니, 왜 그러냐? 그 애들이 아직 날 기억할까요? 그 애들이라니? 함께 공부하던 애들이요. 걱정 마라. 그저 걱정 마라. 내가 있지 않냐. 인젠 그깟 것들이 무엇에 쓸 데가 있어. 나하고 이렇게 편안히 촌에서 사는 것이 오죽 좋으냐. 아무 걱정 없이. 지난 일은 다 꿈이다. 꿈이야. 잊고 말어라. 강한 자. 엘리자베트는 속으로 고함을 쳤다. 아주머니는 강한 자이고 난 약한 자이고 그 사이에 무슨 차별이 있을꼬? 내 다녀올 것이니 편안히 누워 있거라. 오촌모는 말하면서 보찜을 들고 나간다. 무얼 사다 줄꼬 원? 복숭아나 났으면 사다 줄까? 우리 딸을. 엘리자베트는 자기 생각만 연속하여 하였다. 스스로 알지는 못하였으나 어떤 회전기 위기 앞에 선 그는 산후의 날카로운 머리를 써서 꽤 똑똑한 해결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렇다. 나도 시방은 강한 자이다. 자기의 약한 곳을 자각할 그때에는 나도 한 강한 자이다. 강한 자가 아니고야 어찌 자기의 약점을 볼 수가 있으리요. 어찌 알 수가 있으리요. 그의 입에는 이김의 웃음이 떠올랐다. 강한 자라야만 자기의 약한 곳을 찾을 수가 있다. 약한 자의 슬픔. 그는 생각난 듯이 중얼거렸다. 전에 나의 서름은 내가 약한 자인 고로 생긴 것밖에는 더 없었다. 나뿐 아니라 이 누리의 서름, 아니 서름뿐 아니라 모든 불만족 불평들이 모두 어디서 나왔는가? 약한 데서. 세상이 나쁜 것도 아니다. 인류가 나쁜 것도 아니다. 우리가 다만 약한 연고인밖에 또 무엇이 있으리요. 지금 세상을 죄악 세상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 우리 사람이 약한 연고이다. 거기는 죄악도 없고 속임도 없다. 다만 약한 것. 약함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인류에게는 싸움이 안 그치고 죄악이 안 없어진다. 모든 죄악을 없이 하려면은 먼저 약함을 없이 하여야 하고 지상 낙원을 세우려면은 먼저 약함을 없이 하여야 한다. 만일 약한 자는 마지막에는 어찌 되노? 나 여기 표본이 있다. 표본 생활 20년.
그는 생각난 듯이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난 참 약했다. 일 하나라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어디 있는가. 세상 사람이 이렇다 하니 나도 이렇다. 이 일을 하면 남들은 나를 어찌 볼까 이런 걱정으로 두룩거리면서 지냈으니 어찌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으리요. 하고 싶은 일은 자유로 해라. 힘써서 끝까지. 거기서 우리는 사랑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리라. 그렇지만 강한 자가 되려면은 그는 생각하여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그는 기쁨으로 눈에 빛을 내었다. 그렇다. 강함을 베는 태는 사랑. 강함을 낳는 자는 사랑. 사랑은 강함을 낳고 강함은 모든 아름다움을 낳는다. 여기 강하여지고 싶은 자는, 아름다움을 보고 싶은 자는, 삶의 진리를 알고 싶은 자는, 인생을 맛보고 싶은 자는 다 참사랑을 알아야 한다. 만약 참 강한 자가 되려면은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한다. 우주에 널려있는 사랑, 자연에 퍼져있는 사랑,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사랑. 그렇다. 내 앞길의 기초는 이 사랑. 그는 이불을 차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의 앞에는 끝없는 넓은 세계가 버려 있었다. 누리에 눌리어 살던 그는 지금은 그 위에 올라섰다. 그의 입에는 온 우주를 쳐누른 기쁨의 웃음이 떠올랐다. 1919년작